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8월 1주차의 공모주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월의 첫 공모주 청약 기업인 영림원 소프트랩사의 청약이 한창 진행 중이며 오늘부터는 8월의 두 번째 공모주 청약 일정을 앞두고 있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사의 상장 공고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이제는 이런 기업도 상장을 하는구나 였습니다. 여태 IPO 시장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상당히 독특한 성격의 회사인데요. 덕분에 저도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8월 4일과 5일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공모주 청약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입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공모주 청약의 개요, 공시 분석,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 그리고 청약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사는 8월 3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 가격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고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모가는 13,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기관 경쟁률은 47.0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래 보기 쉽지 않은 낮은 경쟁률인데요. 수요 예측 결과는 양극단으로 크게 갈립니다. 밴드 상단 및 밴드 상단 초과 금액을 제시한 기관과 밴드 하단 및 밴드 하단 미만을 제시한 기관의 비율이 거의 5대 5입니다. 공모가를 설정할 때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밴드 하단에 가까운 금액으로 설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공모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4월 8일 IPO를 신청하였고 7월 30일과 31일 기업 IR과 수요 예측을 거쳐 오는 8월 4일과 5일 청약 일정을 진행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8월 13일입니다. 공모 가격은 13,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총 공모 금액은 494억 원 수준입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입니다. 네, 다음은 공시 분석입니다. 공모 개요를 살펴보면 최종 공모 가액은 13,000원이고 총 모집 금액은 약 494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이며 청약일은 8월 4일과 5일 양일에 거쳐 진행이 됩니다. 근본 공모는 신주 모집 60%, 구주 매출 40% 비중이며 이 중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약 76만 주로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다음은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본 공모 금액은 총 494억 원이나 이 중 구주 매출의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실제 조달 금액은 순조달 금액은 약 286억 원입니다. 브랜드엑스사는 이 금액 중 60억 원을 영업 양수자금, 운영자금을 257억 원, 256억 원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먼저 영업 양수 자금으로는 브랜드사 투자 및 인수권으로 리빙 부분, 반려동물, 패션, 용품 생산, 판매 브랜드에 투자하거나 인수할 계획으로 30억 원을 배정을 하였고 운영 자금으로는 먼저 3년간 인력 충원 및 제품 개발 비용으로 65억 원,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관련 비용으로 50억 원, 제품 카테고리 확대 및 앱 및 컨텐츠 개발, 그리고 자회사인 이루다 마케팅 증자 등으로 102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향후 2년간 광고 선전 비용으로 39억 원, 약 39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입니다. 브랜드엑스사는 자사를 이른바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커머스라는 개념이 저 역시 상당히 생소하였는데요.
미디어 커머스란 기업이 직접 기획한 제품을 SNS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커머스 사업입니다.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기획 및 판매만 진행하기 때문에 제품의 기획력과 B2C 마케팅 능력이 가장 핵심적인 비즈니스 역량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한 별도의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아 기업은 더 높은 수익성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랜드 X사 역시 잭시믹스, 휘하 등 다양한 자사 브랜드들을 기획하고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 매출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웨어인 잭시믹스사의 매출이 97.44%로 매출액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커머스 기업이라기보다는 스포츠 의류 기업에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기업의 사업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 IR 자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브랜드X는 국내에 3개의 비상장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결 재무상태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1분기 기준 유동자산은 총 342억 원, 비유동자산은 119억 원 수준이며 유동자산의 경우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의 비중이 50%를 초과하고 재고자산의 비중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재무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부분은 일단은 자본 대비 부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나 자본 총계 대비 부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나 이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상환 전환 우선주 건이 전체 부채의 4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부채 비율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이 상환 전환 우선주가 추후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이로 인한 금융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의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라면 연결 포괄손익 계산서를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공시 자료엔 2020년 1분기 자료와 2019년 1분기 자료밖에 기재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도 재무정보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 부분은 최근 3년간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10배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영업이익 역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률 역시 2019년 기준 약 20%에 가까운 수준이며 매우 훌륭한 객관적인 수치이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표는 다음 표는 아까 저희가 지나갔던 브랜드X 코퍼레이션과 그 종속 기업에 대한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입니다. 2020년 1분기 매출액은 총 257억 원, 매출 원가는 약 98억 원으로 총 매출이익은 159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이익률이죠. 그러나 여기서 판관비로 무려 126억 원이 지출되어 실제 영업이익은 약 33억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사실 미디어 커머스 기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브랜드X사 뿐만 아니라 그 종속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매출이 그들의 매출의 적게는 30%, 많이는 50%까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SNS와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가 그들의 B2C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약 10%에서 20% 수준으로 양호한 수치를 보이지만
사실상 고정비에 가까운 이러한 판관비가 높은 광고 마케팅 지출이 기업의 수익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추후에 합리적인 마케팅 비용으로 최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브랜드 X사의 숙제 중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민준 대표와 처인 이수연 대표가 총 64.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한국투자, 리어펀드 등의 재무적 투자자들과 우리사주 조합이 약 25%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주 매출로 나오는 물량은 모두 강민준 대표의 지분입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 대상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 일상과 밀접한 브랜드 연구 개발 그리고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한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잭시믹스, 위아, 믹스투믹스, 마르코 디에고, 포켓잇 등의 브랜드를 기획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마케팅 플랫폼을 주로 활용하며 커머스 비즈니스로 연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기획 및 판매만 진행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의 기획력과 B2C 마케팅 능력이 가장 핵심적인 비즈니스 역량으로 간주가 됩니다. 고객의 관심사와 유행에 맞춘 적합한 브랜드를 기획 및 제품을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들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브랜드 기획에 활용합니다. 또한 자체적인 연구소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 및 신제품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광고 대행사인 이루다 마케팅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사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을 구성해 놨다 정도의 이야기고 이 부분은 마케팅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브랜드 홍보를 진행한다 정도의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간 매출이 굉장히 큰 규모로 증가를 해왔고 특히 잭시믹스의 매출액과 자회사인 3케어 제품의 매출액이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X사의 대표 브랜드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X 코퍼레이션사의 매출의 거의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애슬레저 브랜드 잭시믹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 묘가복 시장에서 마켓쉐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 1을 바탕으로 요가복뿐만 아니라 스위메어, 맨즈웨어, 슈즈, 운동 소도구, 언더웨어, 아우터 등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 청결 브랜드 위아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칫솔 살균기가 있으며 이 외에도 공기청정기, 살균가습기, 클린미스트, 살균 티슈 등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육아용품 및 패브릭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X의 자회사 제품인 3케어입니다. 다이어트용 도시락인 포켓 도시락과 다이어트 간식 브랜드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그리고 글로벌 진출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하여 더 큰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홈트레이닝 플랫폼인 워너글램 그리고 토탈이너 뷰티 브랜드인 닥터 팜셀을 런칭할 예정이며 홍콩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로아스, 리턴 on AD 스펜드라고 하는데
광고 매출 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재무구조 안정성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2025년에 매출 1조, 브랜드 라인업 20개, 아시아 S레저 마켓시어 1위, 해외 진출국 가수 20개의 달성을 통하여 미디어 커머스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것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비전입니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는 B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 47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공모주가 2019년도 대비 성적을 많이 반영하여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평가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구주 매출 비중이 40%나 되는 점 역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분석 결과는 흐림입니다. 지난 3년간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점은 물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의 매출이 잭시믹스 브랜드에 편중이 되어 있는 점, 그리고 매출액 대비 광고 홍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점, 그리고 트렌드에 워낙 민감한 제품군과 경쟁사 대비 강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 전망 역시 흐림입니다. 일단은 미디어 커머스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상황이며 소셜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따른 위험, 즉 유행이 바뀔 때에 따라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 기업이 지금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위험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업체의 진입이 용이하고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내 IPO 시장은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7월 5주 청약 기업인 이루다사와 한국파마사가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기관들 역시 비교적 관대한 수요 예측 결과를 내놓는 점으로 보아 IPO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종합 전망은 흐림입니다. 근내 IPO 시장 분위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 결과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고 기업 자체적인 부분과 미디어 커머스사라고 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이 분야 혹은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기가 저로서는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다만 하나 비교적 확실한 것은 근본 근내 진행되었던 다른 청약들과는 다르게 모 아니면 도가 될 것이라는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근래 다양한 브랜드 신규 런칭과 함께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해외 진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히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전과 같이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에 성공하고 타 아시아 국가들로의 진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한 지금보다 효율적인 재무구조를 갖추는 데 성공한다면 지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반대로 추진하는 브랜드들이 수익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다거나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한다던가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한다던가 야심차게 진행했던 해외 진출에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하던가 미디어 커머스 사업 자체가 다른 형태의 커머스 사업에 밀려난다면 지금의 자리조차 지키지 못할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미디어 커머스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낙관과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근본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반대로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보수적인 관점에서 근본 청약을 접근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미투젠사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